2. 우주의 근본체, 천부성과 제트파장.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창조와 진화 문제에 대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 있으며, 다음의 두 인용문은 그 밝혀진 결과를 잘 표현하고 있다. 우주 공간이 무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개념은 매우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그들이 우주 공간은 무라고 생각하는 데 길들여져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공간을 텅 빈 허공이라기보다는 탄력성 있는 매개 물질로 간주하기를 더 좋아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 책의 다음 장들에서 아무리 순수한 진공이라도 양자 효과라는 것 때문에 행위의 매질 역할을 하며 또한 무한소의 구조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리학자들에게는 무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더 특이한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간이 팽창하거나 축소될 때 시간도 따라서 축소되거나 팽창한다. 대폭발이 공간의 창조를 대변하는 것과 똑같이 대폭발은 시간의 창조도 대변한다. 공간도 시간도 최초의 특이점 이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간단히 말해 시간 그 자체는 대폭발 때 창조되었다.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중에서 얼핏 보기에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들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오늘날 네 가지 상호작용 모두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에서 하나의 공통된 상호작용으로 통합된다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상호작용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익숙한 세계의 물리 과정들이 낮은 에너지에서 일어나며 거기서 상호작용들의 세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대칭성과 단순성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지난 3, 4년간 만들어져 온 많은 통일장 이론들이 이 특징을 포함한다. 이 통일장 이론에 의하면 현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상호작용들은 한때 완전히 대칭적이었던 세계의 비대칭적 찌꺼기이다. 이 대칭적 세계는 너무 높은 에너지여서 인간들이 결코 얻을 수 없을 매우 높은 에너지들에서만 나타난다. 그런 에너지들이 존재했던 단 한 번의 순간은 우주의 시작인 대폭발, 빅뱅의 첫 10초 동안이었다. 만일 우리가 창조의 첫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원시 불덩어리의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네 가지 상호작용이 하나의 매우 대칭적인 상호작용으로 통합될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쿼크들, 색깔을 띤 악유 입자들, 전자들, 그리고 광자들의 이 불덩어리가 팽창할 때 우주는 식어가며 완전한 대칭성이 깨지기 시작했다. 먼저 중력이 다른 상호작용들과 구별되며 그 후 대칭성의 깨짐을 나타내며 식어가는 우주에서 강한, 약한, 그리고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고정될 때 그들 간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었다. 매력적 입자들 같은 별난 양자들이 붕괴되어 버리고 곧 양성자들, 중성자들, 전자들, 광자들, 그리고 중성 밀입자들만이 남겨진 모든 것들이었다. 조금 더 식은 후에 원자들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별들로 응고되었다. 은하계가 발달되었으며 행성들이 생겨났다. 어떤 행성의 표면 온도가 떨어지자
복잡한 분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명의 기본 요소들이었다.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더 복잡한 것으로 진화될 때에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까지도 우리는 이 대칭성이 깨어지는 과정을 본다. 인간 사회 역시 발전할 때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 막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의 우주를 단계적으로 깨진 대칭성들의 계급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시작할 때 간단하고 완전한 대칭성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깨진 대칭성의 복잡한 규칙적 구조로의 변천이다. 우주의 암호 중에서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는 태초의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계속 팽창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특이점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우주 시공간의 근본 뿌리로서 시공간도 존재하지 않은 세계, 순수 단일 에너지만으로 이루어진 무의 바다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체는 그 완벽한 대칭적 속성, 어떠한 존재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 즉 어떤 존재에도 치우침이 없는 상태, 이 순전히 우연하게 깨어짐에 따라 첫 번째 뭉침과 확산이 일어났고 뒤이어 수많은 뭉침과 확산 과정을 반복하며 보다 둔탁한 상태의 많은 에너지 상태를 형성한 후 드디어는 물질 단계로까지 뭉쳐졌다. 그리고 우주 자연법칙의 원리하에 계속적인 우주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우주 진화의 과정은 연력학 제2법칙, 고립된 계 내에서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이전하는 자발적인 경향을 지님에 따라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우주 진화의 역과정을 밟아 우주 창생의 초기 상태에 가까이 갈수록 에너지는 미세해지고 어떠한 상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잠재적 기능성이 확대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한편 우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에너지 단계는 우주의 시공간 속에 중첩되어 존재한다. 마치 물에 커피를 탈 때 미세한 물 분자 사이에 커피 분자가 중첩되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진공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에너지 단계가 중첩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에너지 상태와 물체의 움직임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의 움직임이 물 분자, 물고기보다 미세한 에너지 상태의 파동으로 전파되어 나가듯이 보다 미세한 에너지 상태로서 우주의 시공간 속으로 파동을 일으키며 전파되어 나간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정보가 결국은 우주 근본체에 가까운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전파되어 나감을 의미한다. 즉, 우주의 모든 정보는 우주 근본체, 무에너지에 점차 가까운 파동으로 전파되어 나가 결국은 근본체로 몰입됨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근본체에서는 우주 시공간상의 어떤 정보와도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태초의 대폭발은 우주 시공간상에서 하나의 좌표로서 자리 잡고 있다. 즉, 우주 시공간상의 하나의 별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로부터 탄생한 이 태초의 별을 천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별로부터 나오는 고유한 파장의 명칭을 Z파장이라 하자. 그러면 Z파장은 곧 우주 최초의 빛인 것이며 모든 우주 정보는 천부성으로 돌아가고 천부성으로부터 나오는 Z파장을 통하여 인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